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매일 새벽 며느리의 차 바퀴에 소금을 뿌리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기가 너무 세서 아들 인생을 망친다며 쫓아내려던 시어머니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박. 새벽 4시에 고요한 주차장에 들릴 리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시리게 박혔고 제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흩어졌죠. 전날 식당 마감에 신메뉴 구상까지 하느라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 기이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 하얀색 SUV 앞바퀴 쪽에서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한 움큼 쥐더니 제 차 타이어와 보닛 쪽을 향해 거칠게 뿌려댔습니다. 액살은 물러가고 천지신명께서 우리 태건이 앞길을 틔워주시옵소서. 독한 기운은 다 빠지고 복만 들어오게 하소서. 낮게 읊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주문. 어머니의 손에서 흩뿌려진 건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사박. 소금이 타이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머니는 아주 경건하게 제 차를 소금으로 도배하고 계셨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차분하게 가라앉힌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소금 바구니를 뒤로 숨기려다 바닥에 쏟아버린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특유의 고압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에휴, 깜짝이야. 너네가 왜 그렇게 발소리도 없이 나타나니? 하여간 기척 없는 것들이 기가 세다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어. 기가 세다니요. 새벽 4시에 남의 차에 소금을 뿌리고 계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저번 주에도 세차하자마자 소금기가 가득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혀를 차며 한복 치맛자락을 정돈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당신이 무슨 귀부인이라도 되는 양 개량 한복을 즐겨 입으시던 분이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태건이 잘되라고 하는 거지. 너도 알잖니? 우리 태건이가 식당 차리고 나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요새 들어 자꾸 어깨가 결린다느니 손님 중에 진상이 꼬인다느니 하길래 내가 용한 보살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뭐라더냐? 네 기운이 너무 세서 남편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구나. 이 소금이라도 안 뿌리면 우리 아들 명줄 짧아질까 봐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의 논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데이터나 상식 대신 미신과 사주팔자, 그리고 그 모든 불운의 원인은 항상 기가 센 며느리인 저에게 향했죠. 바닥에 흩뿌려진 소금을 내려다보는데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개발한 소스 레시피로 대박이 난 식당인데 아들의 성공은 본인의 기도 덕분이고 그 과정의 고단함은 며느리의 기운 탓이라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사는 37살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는 꽤 이름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메뉴 개발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록하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아온 사람이죠. 그런 저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시댁은 매 순간이 인내의 시험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민원실에서 근무하신 공무원이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죠. 지현아,
사람은 변해도 서류는 변하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근거를 남겨라. 아버지의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 오태건 씨와 결혼할 때도, 그가 실직해서 방황할 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를 모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차에 소금 뿌리는 거 재물손괴인 건 아시죠? 타이어 부식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태건 씨 아픈 게 제 기운 때문이라니요. 제가 퇴근하고 새벽까지 레시피 수정하는 건 안 보이세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게 다 네가 독해서 그래.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잘 나가면 뒤에서 조용히 내조나 할 것이지. 사장 소리 좀 듣는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는. 너 그 성질머리 안 죽이면 조만간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어머니는 쏟아진 소금 바구니를 챙겨 들고는 쌩하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하얗게 남은 소금 결정체들이 새벽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약과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몰래 부적을 붙여두거나 제가 출근하기 전 제 자리에 팥을 뿌려두는 일도 허다했죠. 그때마다 저는 묵묵히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남편 태건 씨가 실직 후 2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울 때 친정 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려 사업 자금을 빌려온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 눈물겨운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식당은 성공해야 했고, 어머니의 그 비상식적인 행동쯤은 노인네의 집착이라 치부하며 넘기려 했었습니다. 태건 씨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지연아, 내가 성공해서 꼭 보답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도 네가 참아줘. 라며 애틋하게 굴었죠. 그리고 영업직 출신답게 싹싹한 말투로 손님들을 사로잡는 그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소위 대박이 나고 월 매출이 억 단위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본인이 타고난 장사꾼이라 믿기 시작했고, 제가 밤을 새워 만든 메뉴와 운영 매뉴얼은 그저 운 좋게 얻어 걸린 것쯤으로 여기더군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소금 테러를 겪고 엉망이 된 기분으로 식당에 출근했는데 남편은 이미 카운터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 팀장, 오늘 예약 리스트 확인했어?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주차장에서 좀 그랬다며? 노인네가 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웬만하면 웃으면서 좀 받아주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듬직했던 남편의 체구는 어느새 거만함으로 부풀어 있었고, 저를 부르는 호칭조차 여보에서 김 팀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실직하고 방구석에서 죽고 싶다며 제 무릎을 적시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차가 부식될 정도로 소금을 뿌려대시는데 내가 웃음이 나와? 태건 씨, 당신 요즘 좀 변한 거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비스듬히 저를 올려다보았죠. 변하긴 뭐가 변해. 내가 사장으로서 권위를 좀 세우겠다는 건데. 지연아, 솔직히 말해보자. 이 식당 명의 누구 거야? 오태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럼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이 가게 주인의 어머니니까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고. 너 자꾸 기 세게 굴면 손님들이 다 알아챈다. 여자 기운이 너무 세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 틀린 거 하나 없어.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실직 당시의 자격지심을 성공이라는 갑옷으로 포장한 채 그는 가장 가까운 동업자인 저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동업자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해야 할 유능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명의, 그래요. 당신 명의죠.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나 본데. 아, 또 그 소리.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 그거 벌써 절반 넘게 갚았잖아. 이자까지 쳐서 줬으면 됐지. 무슨 평생 담보라도 잡은 것처럼 굴어. 됐으니까 가서 주방 점검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로 아침부터 기 빼지 말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다시 장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벌써 육수 끓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그보다 더 지독하고 매캐한 배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박, 사박. 새벽에 들었던 소금 소리가 귓가에 다시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길을 꺾겠다며 소금을 뿌리고 남편은 명의를 앞세워 제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마감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엔 소금이 아니라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으시더군요. 태건아, 이게 다 정해진 순서다. 이제 네 자리 확실히 잡았으니까 슬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어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미소와 남편의 뻔뻔한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제 길을 꺾으려는 것을 넘어 제 인생에서 공들여 쌓아온 이 탑을 통째로 가로차려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저를 비릿하게 쳐다봤고 저는 그 눈빛에서 지금과는 180도 달랐던 남편의 간절했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도 남들 부럽지 않게 뜨겁고 절실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용인의 낡은 빌라 지하층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태건 씨는 잘 나가던 영업직이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그 듬직했던 체구가 반쪽이 되어 매일 밤 소주병을 끼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였어. 라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던 남편의 눈물이 제 옷을 다 적시던 날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팀장으로 일하며 번 돈을 전부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불 꺼진 거실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있는 남편을 마주해야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내가 아니면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태건 씨, 우리 식당 해보자. 내가 메뉴 개발할 테니까 당신이 영업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 문턱까지 가 있었고 시댁은 우리가 줄 돈이 어디 있냐 하며 매몰차게 돌아섰죠. 결국 제가 찾아갈 곳은 친정뿐이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시며 검소하게 사신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마련한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해야 했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용인의 한 낡은 아파트. 아버지의 거실엔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깎아두신 연필 몇 자루와 빽빽하게 적힌 수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와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차를 한 잔 내어주셨죠. 그리고 태건 씨의 손을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서방, 사람이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람을 잃는 건 평생이라네. 내 딸이 자네를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네도 그 마음 잊지 않을 자신 있나? 태건 씨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지연이 눈에 절대 눈물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연기였나 싶어 소름이 돋지만요.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30년 민원실 근무 경력의 공무원다운 철저함이었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걸로 하세. 대신 조건이 있네. 이 식당 운영과 명의에 관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네. 서운해하지 말게나. 원래 나는 사람의 말보다 서류의 힘을 더 믿는 사람이니까. 태건 씨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기쁨에 액수가 적힌 부분만 확인하고는 아버지가 내민 복잡한 서류에 덥석 인감도장을 찍었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깐깐하게 구시나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너무 정없으신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지연아, 이게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거다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의 이 식당이었습니다. 수지의 한적한 골목길, 권리금도 없는 텅 빈 가게를 빌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주방 기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매달렸어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잠을 줄여가며 개발한 게 바로 지금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시간장 갈비찜이었죠.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염도를 0.1% 단위로 조절하며 최상의 맛을 찾아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제 특기였거든요. 가게를 오픈하던 첫날 손님이 딱 2테이블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전단지를 돌렸고 저는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눈물 섞인 땀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한 유명 맛집 리뷰어가 우연히 들러 저희 갈비찜을 먹고 간 뒤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갈비찜 진짜 미쳤네요. 소스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그날 이후로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을 처음 찍던 날, 저희 부부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내가 평생 너 호강시켜줄게. 남편은 제 부르튼 손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건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는 매일같이 식당 상석에 앉아 계셨죠. 어머, 저 사장님이 내 아들이에요. 내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더니 이렇게 대박이 났지 뭐예요. 역시 우리 아들 사주가 대장군 사주라니까.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저의 공로는 쏙 뺀 채 모든 게 본인의 기도와 아들의 기운 덕분이라고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인네의 주책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지연아, 너는 기운이 너무 세서 주방에만 박혀 있어야 한다. 손님들 기 빨린다. 카운터는 우리 태건이가 보고 돈 관리는 내가 좀 도와주마. 기가 찼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만들고 재고 관리를 하고 매뉴얼을 짜서 굴러가는 식당인데 저더러 주방에만 있으라니요. 게다가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치켜 세워주니 정말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연아, 엄마가 하시는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은 메뉴만 잘 개발하면 돼. 경영은 내가 할게. 당신이 자꾸 사장 노릇하려고 드니까 우리 엄마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좀 자중해라.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지연아, 이거 어떡할까? 라고 묻던 남편의 목소리엔 어느덧 고압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뻗어
사장이 좀 쉬겠다는데 왜 잔소리야? 라며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옆에서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기센 마누라 등살에 얼마나 힘들었니?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가게 금고에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명의가 아들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돈도 당연히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은 곧 자기 돈이라는 논리였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기복비라는 명목으로 용하다는 보살에게 갖다 바치고 친척들 경조사비를 식당 법인카드로 긁어댔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장부를 들이밀며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뺨을 때릴 기세로 달려드셨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까지 장부를 들이밀어?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이 가게 우리 태건이 명의인 거 잊었어?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 부려먹는 주방장일 뿐이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싸늘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지연아, 좋게 말할 때 그만해.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면 나도 생각이 있어. 너 없어도 레시피는 이미 다 잡혀있고 주방 아줌마들도 다 손에 익었어. 당신 이제 이 식당에 꼭 필요한 존재 아니라는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남편을 지켜낸 세월, 제 청춘을 다 바쳐 개발한 소스 냄새에 취해 잠들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아니라 제가 일궈놓은 돈줄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건넨 그 누런 봉투. 남편은 식당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그리고 이건 증여 무효 확인서랑 영업권 포기각서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자꾸 내 기운 꺾어놓는 거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이 가게 명의가 내 거라는 건 당신도 잘 알지? 법대로 해도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걸 봐서 위자료 몇천 챙겨줄 테니까 그냥 사인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제 차 열쇠를 뺏어들었습니다. 네 차도 우리 태건이 명의더라? 기센 년이 타고 다니면 사고 난다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마. 당장 이 집에서, 이 가게에서 나가! 그들은 제가 절망해서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무심한 듯 깐깐하게 사위의 도장을 받아내시던 저희 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차갑게 웃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태건 씨,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센 척하지 마. 내가 사장이고 명의가 내 건데 뭐가 사라져? 당장 나가라고. 남편의 고함이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식당을 나왔습니다. 가게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조금 전까지 제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육수향을 맡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저를 밀어낸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오태건 씨는 식당 안에서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주방 이모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차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노려보셨죠. 아직도 안 가고 뭐해? 네 짐은 나중에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미련 갖지 말고 어서 꺼져라. 우리 아들 기운 뺏어 먹던 살성이 이제야 물러가네. 아이고 시원해라.
어머니는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침까지 뱉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보다 먼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차 할부금도 제가 제 월급 쪽에서 냈던 거거든요. 명의만 남편으로 해줬을 뿐인데 그걸 저렇게 당당하게 뺏어 타다니요. 저는 조용히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 탓이었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사서 몸을 녹이며 저는 아까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 몰래 가방에 챙겨 넣은 USB를 매만졌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시어머니가 가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정황을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매일 밤 마감 후에 가게 포스기 매출 자료와 식자재 발주 내역을 대조하며 시어머니가 빼돌린 금액을 10원 단위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거든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켜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이번 주 내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내라. 변호사 알아봤는데 이 가게 명의가 내 거고 증여받은 돈도 이미 내가 운영하면서 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서 네가 가져갈 집은 거의 없대.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 그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남편은 이미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배신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이 식당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독차지할 생각에만 부풀어 있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주방에서 저를 가장 오랫동안 도와줬던 박 이모님이셨습니다. 지연 씨, 지금 어디야? 아이고, 사장이랑 시어머니가 지금 주방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지연 씨 험담을 얼마나 해대는지. 지연 씨가 가게 돈 빼돌리다가 들켜서 쫓겨난 거라고 말하고 다녀. 그리고 세상에 지연 씨가 만든 그 시간장 소스 있잖아. 그거 레시피 아예 공장에 맡겨서 대량 생산하려고 계약서까지 썼대. 이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연구해서 만든 그 소스를 저를 쫓아내자마자 공장에 넘겨 가맹 사업을 하려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자식 같은 레시피를 그렇게 도둑질하려 들다니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저 그렇게 쉽게 안 당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식당이 대박난 이유가 단순히 남편의 영업력 때문이라고 믿는 저 오만한 모자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아버지는 서재불을 켜둔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침묵과 오래된 종이 냄새. 아버지는 제 헬쑥해진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실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지연아, 일단 앉거라. 오서방한테 연락받았다. 아버지, 태건 씨가 연락했어요? 그래, 아주 기세등등하더구나. 가게 명의가 본인 거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빌려준 돈 다 갚으면 남남이라고.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그 집 안사돈까지 전화를 해서는. 아버지는 말을 아끼셨지만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며 온갖 민원인의 폭언과 갑질을 겪어내신 분이었지만 당신의 귀한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크게 놀라셨는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아버지 퇴직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니?
내가 3년 전 오서방에게 도장을 받게 한 것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날씨보다 변덕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 지연아, 너는 그 가게를 네 자식처럼 키웠지? 네,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럼 됐다. 이제 네 자식을 되찾아 와야지. 아버지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리며 지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봉투에서 꺼낸 종이는 여러 장의 법적 효력이 명시된 계약서와 공증 서류였습니다. 지연아, 읽어봐라. 내가 오서방에게 돈을 내주며 그냥 준 게 아니다. 이건 조건부 증여이자 경영 위탁 계약이다. 서류를 받아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작성하신 그 계약서에는 아주 세밀하고도 치명적인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7조 권리의 기속 및 해제 조건. 본 사업체의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의 원천은 투자자인 김창식에게 있으며 피투자자 오태건은 경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만약 오태건이 배우자 김지현에 대한 신의칙을 벌이는 행위, 외도, 폭행, 부당한 배우 등을 하거나 김지현의 경영 참여를 제한할 경우 본 증여 및 위탁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이 경우 사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김지현에게 무상 귀속되며 오태건은 즉시 퇴거해야 한다. 게다가 그 밑에는 시어머니가 가게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남편 오태건의 관리 부실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민원실 근무 경력을 통해 사위가 잘 되면 변심한다는 드라마 같은 현실을 수없이 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태건 씨는 이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은 건가요? 그때는 당장 돈이 급하니 눈앞에 글자가 보였겠느냐. 그저 장인이 도와준다니 고맙다며 넙죽 지장을 찍었지. 공증사무소까지 동행해서 확인받은 서류니 법적 효력은 확실하다. 저는 서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불끈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명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날 줄 알았겠지만 그들이 휘두르던 그 명의라는 무기는 애초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서류를 들이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더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닿는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횡령 자료와 박 이모님이 제보해준 레시피 도용 정황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 서류 바로 안 쓸래요.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내 딸답다. 서류는 준비됐으니 이제 너는 차갑게 머리를 써서 대적해라. 오서방이 가맹사업 계약금을 받는 날, 그때 이 폭탄을 터뜨리는 게 좋겠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남편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만나 이 계약서의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어머니가 제 차를 몰고 다니며 찍힌 과태료 고지서, 그리고 식당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결제한 내역들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식당 사정을 잘 아는 단골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가게 갔더니 맛이 완전히 변했어요. 갈비찜 소스가 너무 짜고 고기도 질겨요. 주방에 사장님이 안 계시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지연 씨, 시어머니라는 분이 카운터에서 손님들한테 기가 세니 어쩌니 하면서 욕하는 거 들었어요. 불쾌해서 다시는 안 가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없어도 식당이 잘 돌아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레시피는 단순히 비율만 맞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습도,
고기의 상태, 불 조절에 미세한 감각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것이었죠. 제가 빠진 매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조금 떨어지니 초조해졌는지 무리하게 가맹 사업을 밀어붙이더군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저와 친한 주방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5억이 들어오면 저와 완전히 갈라서고 시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사람들을 식당으로 불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주신 그 서류 봉투를 넣었죠. 식당 입구에 도착하니 제 차 바퀴엔 여전히 시어머니가 뿌려둔 소금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굽으로 그 소금들을 으깨며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남편이 비싼 양복을 빼입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진짜 재벌 되겠네. 라며 호들갑을 떨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네가 여긴 왜 또 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다시는 발들이지 말라고. 여기 사람들 안 보여?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이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니도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네 기운 때문에 큰 계약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아유, 소금 가져와야겠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해 모인 사람들 앞 테이블에 그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태건 씨, 그리고 어머니, 오늘 계약하신다는 그 5억 아마 한 푼도 못 만지실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 가게에서 지금 당장 몸만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서류로 확인해 볼까요? 식당 안에는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양복 입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 오태건 씨는 그저 멍하니 그 봉투만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죠. 하, 이게 뭔데? 김지연,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이혼하기 싫어서 이제는 별 해괴한 종이까지 들고 와서 쇼를 해? 명의가 내 이름인데 이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남편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 면전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분은 서류 첫 장에 찍힌 붉은색 공증 마크를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시더군요. 잠시만요, 오 사장님. 이거 보통 서류가 아닌데요. 공증까지 받아놓은 경영위탁 계약서네요. 그 한마디에 식당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앞으로 달려와 삿대질을 해대셨죠. 이게 다 뭐야?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이 독한 년. 새벽에 소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그 도끼가 안 빠졌어? 이 거머리 같은 것. 너 당장 안 나가? 어머니의 고함이 식당 천장을 울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거기 7조 2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피투자자 오태건이 투자자 김창식의 직계 비속인 배우자 김지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신의 측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본 경영 위탁 및 증여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계약 해지 시 식당의 모든 영업권과 자산, 명의는 즉시 김지현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태건 씨는 법무팀 직원의 손에 들린 서류를 뺏어들고 미친 듯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죠. 3년 전 그저 돈 준다는 소리에 앞뒤 안 가리고 지장을 찍었던 그 오만함이 이제야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말도 안 돼. 장인어른이 나한테 그냥 빌려준 돈이라고 했잖아. 내가 갚으면 끝나는 돈이라고. 이게 무슨 소유권이야.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다 마쳤는데.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에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오 사장님,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는 그 조건을 어길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히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 서류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부로 오 사장님은 이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 불법 점유자나 다름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이런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분과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5억이라는 거금을 만질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 풍선이 단 한 방에 터져버린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은 서둘러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이보세요. 계약은 하고 가셔야죠.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남편이 그들의 소매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본사 직원은 저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식당을 빠져나갔죠. 5억.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그 돈이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말숙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어머니, 전부터 제 기운이 세서 아들 망친다고 하셨죠? 근데 어머니가 제 기운보다 더 무서운 걸 저지르셨더라고요. 여기 이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식당 포스기에서 몰래 빼돌린 현금 내역, 그리고 식자재 발주대금을 부풀려서 뒷돈 챙기신 영수증들 다 정리해뒀어요. 아, 백화점에서 제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 사신 것도 포함해서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한참을 벙쪄 계시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으시더군요.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몰아서 사람을 잡네. 태건아,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 그게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보살님한테 공양 드린 돈인데. 어머니의 그 뻔한 연기에 주방에서 지켜보던 이모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이모님이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셨죠. 사장님, 아니 지연 씨, 내가 다 봤어요. 이 할망구가 매일 마감 때만 되면 10,000원짜리 뭉텅이로 챙겨가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지연 씨가 주방에서 육수 끓이느라 땀 흘릴 때 저 노인네는 카운터 밑에서 돈 세고 있었다고요. 주방 식구들까지 등을 돌리자 남편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울 생각도 못하고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지연, 너 진짜 미쳤구나. 네가 우리 엄마까지 경찰에 넘기겠다고. 그놈의 서류가 어쨌든 간에 당장 나가. 내 가게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공권력이라도 불러와 봐. 내가 나가는지. 저는 남편의 그 추악한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미리 대기시켜둔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식당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2명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죠. 30년 민원실 근무 경력의 그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꺼내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오태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이복의 오서방, 아니 이제 오태건 군이라고 불러야겠군. 자네가 내 딸을 내쫓겠다고 휘두른 그 서류들이 사실은 자네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몰랐겠지. 방금 저 사람들 앞에서 자네 명의라고 우기면서 내 딸 경영권이 없다고 떠든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네. 아버지는 변호사가 들고 온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영업 정지 및 명의 변경 통보서를 남편의 가슴팍에 꽂아 넣으셨습니다. 자네가 직접 찍은 도장의 무게를 이제야 좀 알겠나? 공무원은 서류로 말하는 법이라네. 자네가 이 식당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은 이제 모두 위탁경영 기간으로 확정됐고 자네는 어떠한 지분권도 주장할 수 없네. 자네 어머니가 빼돌린 돈은 별도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니 그리 알게.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갔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아버님, 장인어른,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번에 한 말은 다 취소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그동안 영업 열심히 해줬잖아. 응? 시끄러워. 제 입에서 나온 그 짧고 강렬한 외침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명의가 당신 거니까 몸만 나가라고. 당신 방식대로 해줄게. 지금 이 식당 안에 있는 당신 개인 물건들 빼고는 전부 다 내 거야.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양복, 그것도 식당 카드로 긁은 거니까 벗어놓고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시야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이제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혼절할 지경이었는지 입에 거품을 물며 웅얼거리셨습니다. 내 인연, 기가 세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거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망쳐놓고 네가 잘 살 줄 알아? 천벌요? 어머니, 천벌은 지금 어머니랑 태건 씨가 받고 계신 거예요. 새벽마다 제 차에 뿌린 소금, 그거 앵마기가 아니라 본인들 무덤 판 거였다고요. 그 소금 가지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저는 주방 쪽에 서 있던 박 이모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주방 구석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죠. 그리고는 정말 사정없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돼! 부정탄 인간들, 얼른 나가! 음식도 못하면서 지연씨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더니 꼴 좋다. 얼른 안 꺼져? 사박, 사박, 사박. 새벽 주차장에서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던 그 소금 소리가 이제는 가장 통쾌한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식당 밖으로 밀려나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죠. 식당 앞에 서서 저는 식당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잠을 줄여가며 지은 그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적으로 확실히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무너진 제 일상을 다시 채워넣는 것 말이죠. 저는 식당 카운터에 있던 오태건 사장이라는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죠. 아버지, 이제 진짜 제 가게네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3년 동안 서류 뒤에 감춰왔던 딸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보다 새로 시작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달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남편 오태건 씨는 처음엔 법대로 하라며 기세등등했지만 아버지가 공증받아둔 서류 한 장 앞에 모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제가 요구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명의는 서류에 적힌 조항대로 즉시 제 이름으로 복구됐고 그가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던 그 SUV 차량도 리스 비용을 제가 지불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말숙 씨요. 그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무속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제가 제기한 업무상 횡령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용하다는 보살을 다시 찾아가 빌었다나 봐요. 근데 그 보살이 그랬다더군요. 당신이 남의 차에 뿌린 소금이 당신 아들 눈 가리는 소금이 됐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경찰서 복도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식당 돈을 빼돌려 산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전부 압수됐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식당에 미지급된 세금과 밀린 식자재 대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본인의 기도 덕분이라 믿었던 그 삐뚤어진 확신이 결국 아들의 앞길을 가장 비참하게 막아버린 꼴이 된 거죠. 한 달 뒤 저는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던 이전 간판을 내리고 제가 직접 고른 깔끔하고 정갈한 서체의 간판이 올라가던 그날 아침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방 이모들까지 제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주방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로만 장사하지 말자고.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음식을 팔자고 말이죠. 다음 날 아버지가 식당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든 갈비찜을 한 점 드시더니 말없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매출이 얼마냐? 아버지, 또 숫자예요? 오늘은 그냥 좀 맛있게 드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내가 적는 건 오늘 네가 번 돈이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찾아온 네 소중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아빠가 그랬잖니. 사람은 변해도 서류는 남는다고. 하지만 지현아, 그 딱딱한 서류에 힘을 실어주고 끝까지 지켜낸 건 결국 네 노력이었던 거야. 내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3년 전 그 서류의 원본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 계약서. 저는 그 봉투를 식당 화덕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수지에서 가장 활기찬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새벽마다 제 차에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도 없고 제 공로를 가로채려던 남편도 없지만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주방 식구들과 정직한 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버지를 찾아가 이번 달 매출 기록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기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과 배신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기록하는 꼼꼼함과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 소금이라도 뿌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할 때나 쓰는 거지 사람의 인생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제 식당에는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소리에 놀라 깨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명의는 오직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김지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기가 차고 소름 돋는 이야기였죠? 새벽마다 며느리 차에 소금을 뿌리다니.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미신과 결합하면 얼마나 기괴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아버지의 그 꼼꼼한 계약서 조항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30년 민원실 근무 경력이 그냥 쌓인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지연씨, 맛있는 음식 만드시면서 아버님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